네, 안녕하십니까. 유니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가장 이제 큰 화두인 이제 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그 이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그 다음 1차 은행, 2차 은행, 3차 은행 이렇게 있죠. 거기에 이제 돈을 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제 올린 금리를 이렇게 주고 이 은행으로부터 기업은 대출을 해갑니다. 그 이자를 올리게 되면은 여기도 더 올리게 되고 기업은 되갚을 때 이자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은 좀 이렇게 크게 빌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제2금융권 뭐 또 사채까지 많이 빌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어디에 전가하느냐? 해고를 해버립니다. 재무 상태가 이제 악화가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연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물가가 상승했어요. 연준이 골똘히 모여서 머리를 짜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아, 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자. 가장 쉽죠. 예. 그래도 기업들을 이렇게 압박해 금리 올려서 기업들을 압박해가지고 해고를 유발시켜요. 예. 괘씸하죠.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해고를 유발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실업수당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과소비를 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소비를 줄어들게 만들고 그래서 급격히 올라가는 이 물가의 상승 추세를 잡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데까지 아직은 이르다는 거죠. 근데 약간 지금 연준이 이 고금리 정책을 펴서 그에 따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이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언제 이게 터닝을 할까, 언제 이 조정이 끝날까, 또 손절하신 분들은 다시 바닥에 다시 들어가서 이 반등을 이용해서 내 손절한 거 많이 회복을 하자. 이것이 다들 이제 갖고 계시는 생각의 초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방송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이건 피봇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스탠스 갑자기 내리다가 딱 바꾸는 거 피봇.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조치에 따른 이제 것 중에서 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그 해고. 예. 그 해고 당하면은 이제 실업수당 청구하겠죠. 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추이가 지금 이번 10월에 들어서 조금 변화를 꽤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효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어, 그 주식은 이제 어떤 계절 같은 거예요.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이 어, 경제를 지금 이제 화랑기에서 후퇴기로 만들어 가지고 침체를 만들어 놓고 그걸 과정을 지나가야지만 다시 호황기가 회복기가 옵니다.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초창기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이 과정을 그냥 건너뛰어서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이제 이게 둥글게 안 가고 그냥 바로 피봇으로 이렇게 가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예. 자, 과연 그게 가능할까? 예. 우선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낮은 상태예요. 매우 이제 강력한 상태고, 그래서 일단 미국의 실업률 자체가 그러니까 많이 해고를 당해서 실업률이 상당히 이제 올라가서 그걸로 말미암아 소비가 확 줄어들어서 이제 물가 상승이 잡히고 되려 이제 물가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가려면 아니, 물가가 뭐 떨어지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 딱 잡히는 거죠. 더 이상 물가가 올라가지 않게.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지금 10월 6일자에 나온 것이 21만 9천 건이에요. 그리고 10월 13일에 나온 것이 22만 8천 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주 대비 이제 9천 건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막 한 번에 확 늘어나면 뭐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긴 좀 어렵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지금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해고를 많이 해가지고 기업들이 해고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어, 기업의 재정이 이제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러니까 이번 그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다음 분기 실적 발표는 되게 전망이 어두운 거죠. 그럼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주식시장에 하락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번 지금 다음 주부터 실적들이 발표되는데 상당히 이제 우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주가에 대해서 섣불리 매수를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복불복입니다. 어. 음, 자,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하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드디어 이제 금리 정책의 그 약발이 이런 곳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 빨리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마무리가 돼야지 다시 경제가 회복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가 빨리 앞당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는 굉장히 그 눈여겨 볼 만하다. 그리고 좀 간단하고 쉽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보면 안 되고 실업률을 같이 봐야겠죠. 실업률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예. 실업률이 적어도 4%대가 넘어가야 되고, 미국 실업률 한번 지금 한번 볼까요? 미국 실업률이 꽤 증가돼야 됩니다. 자, 실업률이 3.5%. 예.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실업률이 5%였어요. 2019년에. 근데 지금 3.5니까 고용이 지금 너무 강한 거죠. 거기다 대고 이 고용자들의 임금 상승률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에. 뭐 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 뭐 그러니까 고용자들을 못 구해가지고 그러면 월급 더 줄게라고 광고 붙여놓고 그래서 더 줄게 해도 사람들이 안 오고, 예. 미국이 지금 그런 상태죠. 그렇게 해서 임금 상승률이 꽤 높고 그 임금 상승률은 또 물가를 계속해서 강하게 만드는 또 지속력을 또 더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회복되길 바라면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속 희망회로 쪽을 돌리는 그런 어떤 마인드나 감정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가을에서 바로 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가을에서 겨울을 지나야지만 봄이 옵니다.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이 과정을 우리가 빨리 이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 겨울이 지금 빨리 오지 않나. 예.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야지만 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랄까 어떤 너무 섣부른 매매나, 예, 그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뭐 이런 거보다 좀 미리 움직이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그 질문하시는 분의 심정은 뭘까요? 희망회로로 돌리는 거죠.
당연히 경제보다 주가는 선행하죠. 예. 그렇지만 주가는 정확히 선행하지 않죠. 예. 근데 그렇게 정확히 선행하지 않는 그런 주가에서 예를 들면 떨어졌을 때 샀어요. 그래서 선행해요. 반등하죠. 근데 주가는 출렁임이 있죠. 예. 딱 빠졌다. 손절하시겠죠. 예. 자, 이렇게 민감하게 주가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 이렇게 매매를 한다면 당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주가도 일봉 말고 월봉이나 연봉으로 해서 둥글게 두툼하게 봐야지, 일봉 보면서 딱 샀는데 반등하는 줄 알았더니 떨어졌다, 그래서 손절한다, 이러면은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니 그래도 뭐가 어떻게 되면 뭐 어떻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희망회로를 계속 돌리게 되다 보면은 다른 쪽의 생각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망을 생각하는 것은 이쪽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보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한쪽만 보면 안 된다. 희망적인 부분도 보고 그다음에 좀 반대편에 있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역시 그 주식에서는 이제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치러야 될 그 비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아무런 고통 없이 이걸 잡을 수는 없고, 위기는 기회이고, 그래서 주식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꼼수를 생각한다거나 편하게 가보자, 그럼 어렵죠. 자, 예를 들면 다이어트. 예,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빠집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 그래도 어떤 뭐 이렇게 쉬운 뭐 편하고 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 억지르죠, 억지. 예. 억지를 부리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가 이상한 다이어트 약이나 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노리는 약장수들이 있고 다단계 판매가 있고, 이런 심리를 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노리는 그런 악마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이어트 뭐 부작용으로 어떻게 되시고 뭐 무슨 막 이렇게 저혈압이나 뭐 이렇게 막 쓰러지시고 몸 다 베리고 막 그런 분들 많죠. 그러니까 주식도 이거하고 뭐 전혀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자, 부디 여러분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예, 해안을 발휘하시고 정신을 잃지 마시고 현명한 방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기본기에 충실하는 거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을 짜고 기회를 또 노리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건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희망회로가 아니고, 때는 준비하고 있는 이런 자에게는 이 다음에 겨울이 지나서 봄이 왔을 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희망 잃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